먼저 남현희 전청조 씨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경찰이 두 사람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수사 중인데요. 자, 이 전청조 씨가 명품 쇼핑을 하면서 이 남현희 씨 이름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름을 어떻게 사용했다는 건가요? 네, 전청조 씨가 한 백화점에서 이제 명품 쇼핑을 하면서 포인트 적립은 남현희 씨 이름으로 했다는 그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전 씨는 사기 피해자의 카드로 구매했는데요. 한 피해자가 공개한 카드 영수증을 보면 전 씨는 2월 24일 오후 8시 30분쯤 이 잠실 유명 백화점의 명품관 한 매장에서 이 원피스 4벌을 구입하고 512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또 다른 매장에서는 캐리어를 구입하고 239만 원을 결제했는데 전부 12개월 할부였고요. 이 피해자의 설명에 따르면 전 씨가 본인이 암 말기라서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다면서 동정심을 유발했고 이에 피해자가 병원비로 쓰라면서 카드를 줬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백화점에서 쇼핑을 한 것으로 드러나서 회수를 했다고 전했는데 아직 카드값을 대납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런데 이 두 장의 영수증 하단에 보시면 이 백화점 포인트 적립자 이름이 이 전청조 씨가 아닌 남땡희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이 포인트 적립의 이름이 남현이라면서 전청조 씨가 당시 함께 쇼핑을 했던 사람이 남 씨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앞서 이 남현희 씨는요, 이 전 씨의 명품 선물에 대해 내 의사와 무관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한테 처음부터 명품을 계속 사줬어요. 상위 0.01%의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대면을 하려면 옷을 명품을 꼭 입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선물을 사주는데 본인이 쇼핑하고 온다고 하고 엄청 많은 명품을 사서 그냥 세팅을 해놔요. 자, 그러니까 이 남현희 씨 의지와 상관이 없다면 왜 남현희 씨 이름으로 포인트 적립이 됐을까요? 일단 남 씨가 같이 쇼핑을 가서 이제 뭐 기계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포인트를 적립할 때 포인트를 적립을 했는지 아니면 전 씨가 남현희 씨 뭐 휴대전화나 핸드폰 번호로 적립을 했는지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이렇게 포인트를 적립하고 피해자의 피해금으로 쇼핑한 것만으로 공범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공범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려면 공모 관계, 둘이 이제 어떤 누구에게 사기를 치겠다, 사기 행각을 벌이겠다라는 공모가 있거나 어떤 역할을 분담했어야 되는 정황까지 맞춰져야 저희가 공범으로 성립이 가능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범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금 일부가 남현희 씨를 위해서 활용된 측면은 여기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새로운 녹취록도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남현희 씨가 이 펜싱 코치들에게 이 전 씨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채널A가 지금 녹취록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예. 남현희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표님이 돈이 좀 되게 굉장히 많아 라고 하면서 심지어 대기업 이름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SK랑 삼성보다 훨씬 많아. 그러면서 미국 IT 계열 회장님이셔. 그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런데 나랑 엄청 친해. 돈 엄청 많아 진짜로.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학원과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교육 방법이 색다르고 노출되면 다른 데서 따라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아이들 대상이 아니라서 돈이 많은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보안 유지를 해달라는 의미로 월급을 그러니까 지금 관련자들한테 1,500만 원이나 주는 것이다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펜싱 국가대표 출신 후배 선수랑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분명히 이 남현희 씨가 삼성보다 현금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렇게 특정 대기업까지 언급하면서 대표님 돈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자, 남현희 씨가 과연 왜 그랬을까요?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공모를 했는지 아니면 방조를 했는지 아니면은 세뇌를 당했는지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를 경찰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밝혀질 건데요. 당시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녹취록을 보게 되면 남현희 씨는 뭐라고 했냐면 프라이빗하게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걸 발설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비밀을 유지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고요. 또 그리고 금액대가 300, 400이 아니고 1,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주기 때문에 이 1,200만 원 일시를 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내용은 전청조가 돈이 많은 재벌 기업의 후계자라는 걸 믿고 있었다는 증명이 되는 것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28억 원에 달하는 이 사기 피해금과 이 관련된 새로운 또 주장도 나왔습니다. 자, 이 남현희 씨를 공범으로 고소한 유일한 고소인 이 부부 피해자가 이 보낸 돈 일부가
남현희 씨 계좌로 들어갔다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유일하게 이 남현희 씨를 고소했던 부부죠. 이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피해자 부부에게 자신이 후계자라면서 사칭한 이 피호텔에 한 박에 1,200만 원이 넘는 스위트룸 이 숙박을 제공하고 500만 원에 달하는 고급 와인을 대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피해자 부부는 전청조의 사기에 속아서 투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송금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11억 원 중에 일부가 남현희 씨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부부가 대출을 받은 뒤에 5억 원을 전 씨 측근의 계좌로 보냈는데 이 계좌에서 남 씨 소유의 이 벤땡땡 차량 대금 명목으로 3억 3천만 원이 나갔고 또 남 씨 계좌로 1억 4천만 원이 보내졌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남현희 씨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는 거 이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남현희 씨가 이 사실을 나몰라라 하기는 좀 어려운 윤리적인 책임이 강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사기가 성립한 이후에 그 범죄 수익금이 차후에 남현희 씨에게 흘러 들어갔다라는 정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 씨 측 변호인은 그 당시에 돈이 출처가 이 피해자 것인지 남현희 씨는 몰랐다. 그럼에도 전 씨가 계좌 이체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제 악용을 해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왜곡하고 있다라고 이제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단 이 벤틀리 차량은 경찰에 이제 임의로 반환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1억 4천이라는 수익금이 어떤 경위로든 남현희 씨에게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을 취하든 전 씨에게 반환해서 전 씨가 피해자한테 변제를 하도록 하던가 아니면 어떤 일정 부분 가실에 의한 책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던가 하는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서 이 남현희 씨는 악마에게 속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그 발언도 들어보시죠. 그 악마를 제가 믿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저 또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요. 지금 저희 가족들도 피해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엄마랑 제 동생과 제 친척들 그리고 아카데미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생님들 뭐 주변 사람들 명의로 뭔가를 했던 정황도 이번에 제가 확인을 하게 됐고.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전청조 씨가 이 남현희 씨의 그 가족에게 접근한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자, 뭐 암 치료제 얘기를 하면서 이 남현희 씨 고모부 쪽에 또 수상한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남현희 씨 고모부가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암 치료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3억 원짜리 암 치료제를 알고 있고 그걸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음성 파일도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그 지난 2월에 주고받은 음성 파일이라고 합니다. 전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이클에 3억 정도 한다. 여기서 뭐 사이클이라는 거는 이제 한 번 뭐 투약 분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3억 정도 한데 한국에 못 들여오는 거다. 이거를 내가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 보험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건데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뭐 이제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녹취록 공개한 측의 주장은. 그러면서 이 고가의 치료기계와 항암 치료제를 들여올 수 있다라고 한 거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병원장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무슨 병원장이 직접 다 움직여준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무슨 개인 병실이 있다. 전문가들이 붙어서 봐줄 수도 있다. 위암 전문의들도 세팅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전담 의료진을 꾸려오고 들여올 수 없는 약을 들여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병실을 옮길 거를 권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사기를 치려고 했다? 이거 수법이 너무 잔인한데요. 아니,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왜 남현희 씨 가족에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수법이 잔인한 것은 사기범들의 습성이긴 한데 남현희 씨 가족에게 한 것에 대해서 아마 비밀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남씨 측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청조하고 고동사촌하고 이런 대화가 있었는 줄은 전혀 몰랐다가 사건이 발생한 뒤에서야 알게 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남 씨가 그 사기 범행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더 나아가지고 범행을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그 내용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 사건의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자,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